안녕하세요. 오늘은 리액트 프롬프팅 완벽 가이드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LLM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리액트 패턴을 실무 중심으로 배워봅니다. 소트 액션 아브저베이션 루프를 이해하고 도구를 활용하는 에이전트 시스템을 직접 구현해 볼 거예요.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도 챗GPT나 퍼플렉서티 같은 서비스의 핵심 원리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리액트 패턴이 무엇인지, 그리고 리즈닝과 액팅의 개념을 알아봅니다. 다음으로 소트 액션 아브저베이션 루프의 동작 원리를 깊이 있게 살펴보고요. 도구 사용과 결합하는 방법, 리액트 프롬프트 템플릿 설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웹 검색과 결합한 실전 에이전트 구현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리액트 패턴이란 무엇일까요? 리액트는 리즈닝, 즉 추론과 액팅, 행동을 결합한 프롬프팅 패턴입니다. LLM이 단순히 답변만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분석하고 필요한 행동을 취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생각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마치 탐정이 사건을 해결할 때 먼저 사건을 분석하고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그 증거를 바탕으로 다시 추론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며 진실에 다가가는 거죠. 그렇다면 기존 프롬프팅의 한계는 무엇이었을까요? 전통적인 프롬프팅 방식에서 LLM은 학습된 데이터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생성했습니다. 2024년 서울 날씨를 물으면 죄송하지만 2021년 이후 데이터는 모릅니다라고 답하거나 심지어 잘못된 정보를 그럴듯하게 지어내기도 했죠. 더 큰 문제는 복잡한 질문일수록 중간 과정 없이 바로 답을 내려다 보니 정확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리액트 패턴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 리액트의 기본 프롬프트 구조입니다. 가장 먼저 퀘스천 부분에 사용자의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소트 부분에서 LLM은 이 질문을 해결하려면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분석합니다. 이것이 바로 리즈닝 단계예요. 다음 액션 부분에서는 실제로 도구를 호출하거나 검색을 수행합니다. 이것이 액팅 단계입니다. 그리고 아브저베이션에서 그 결과를 확인하고 충분한 정보가 모이면 앤서로 최종 답변을 생성합니다. 이제 소트 액션 아브저베이션 루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리액트 패턴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중요한 점은 한 번의 사고 행동 관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 메뉴를 정한다고 해봅시다. 먼저 뭘 먹을까 생각하고 냉장고를 열어보고 재료가 부족하다는 걸 확인하고 그럼 배달을 시킬까 다시 생각합니다. 이처럼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번의 생각 행동 관찰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루프의 본질입니다. 루프가 왜 필요할까요? 단일 소트 액션만 사용하면 LLM은 첫 번째 생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알려줘라는 복잡한 질문에 시간표만 검색하고 끝내버리죠. 비용 정보는 완전히 누락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을 때입니다. API 호출이 에러를 반환하면 그대로 멈춰버려요. 루프 구조를 사용하면 LLM은 각 단계의 결과를 보고 다음 행동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코드는 리액트 루프의 구현 예시입니다. 핵심은 컨텍스트 변수의 모든 이전 단계의 기록을 누적한다는 점입니다. 포루프 안에서 먼저 소트를 생성하고 컨텍스트에 추가합니다. 그 다음 액션을 생성하고 역시 컨텍스트에 추가해요. execute 툴 함수로 실제 도구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아브저베이션으로 컨텍스트에 추가합니다. 매 루프에서 LLM은 지금까지의 모든 컨텍스트를 보고 다음 소트를 생성합니다. 앤서가 나오면 루프를 종료하고 넥스 이터레이션주로 무한 루프를 방지합니다. 컨텍스트 누적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매 루프마다 컨텍스트를 누적하지 않으면 LLM은 이전 단계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모순된 행동을 취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루프에서는 원래 질문만 보지만 두 번째 루프에서는 첫 번째 소트, 액션, 아브저베이션까지 모두 참고합니다.
이렇게 일관된 추론 흐름을 유지해야 LLM이 복잡한 문제를 단계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도구 사용, 영어로 툴 유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구 사용은 리액트 패턴을 실용적으로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LLM은 아무리 똑똑해도 학습 데이터에 없는 정보는 모릅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물론 모르고 복잡한 계산도 정확하게 할 수 없어요. 도구 시스템은 이 한계를 완전히 극복합니다. 실시간 정보가 필요하면 검색 API를 호출하고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면 계산기 함수를 실행합니다. LLM의 언어 이해 능력과 외부 도구의 실행 능력이 결합되면 강력한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화면에 도구 정의 예시가 있습니다. 툴즈 딕셔너리에 사용 가능한 모든 도구를 정의합니다. 각 도구는 3가지 정보를 포함해요. 디스크리프션은 LLM이 도구를 선택할 때 참고하는 설명서입니다. 웹에서 최신 정보를 검색합니다라는 설명을 보고 LLM은 실시간 정보가 필요할 때 이 도구를 쓰면 되겠구나라고 판단합니다. 퍼레머터즈는 도구가 필요로 하는 입력값이고 펑션은 실제로 실행될 함수입니다. 검색 도구는 퀴리가 필요하고 날씨 도구는 CT가 필요하죠. 도구 선택과 실행에서 핵심은 LLM이 스스로 어떤 도구를 사용할지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개발자가 이 상황에서는 이 API를 써라라고 하드코딩하지 않아요. 대신 도구 목록과 설명을 제공하면 LLM이 상황에 맞는 도구를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마치 사람에게 연장통을 주면 스스로 적절한 도구를 골라 쓰는 것처럼요. 이 자율적인 도구 선택이 리액트 에이전트를 강력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도구 설명을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초보 개발자들은 도구 설명을 대충 작성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검색이라고만 쓰면 LLM은 언제 이 도구를 써야 할지 모릅니다. 웹에서 최신 정보를 검색합니다. 실시간 뉴스, 날씨, 가격 등을 찾을 때 사용하세요처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도구 설명이 곧 LLM의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명확하게 작성할수록 올바른 도구 선택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제 리액트 프롬프트 템플릿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롬프트 템플릿은 LLM이 일관되게 올바른 형식으로 응답하도록 안내하는 구조화된 프롬프트입니다. 형식이 틀어지면 파싱이 안 되고 파싱이 안 되면 도구를 실행할 수 없어요.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이죠. 좋은 프롬프트 템플릿에는 역할 정의, 도구 목록, 형식 지침, 그리고 퓨셔트 예시가 포함됩니다. 화면에 시스템 프롬프트 템플릿 예시가 있습니다. 먼저 당신은 문제 해결 AI 에이전트입니다라고 역할을 정의합니다. 그 다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나열합니다. 서치, 캘큘레이터, 더 같은 도구와 그 사용법을 알려주죠. 그리고 반드시 따라야 할 형식을 명시합니다. 소트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석하고 액션에서는 도구 이름과 파라미터를 작성하고 아브저베이션은 자동으로 채워지고 마지막에 앤서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고 안내합니다. 퓨셔트 예시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예시를 2개에서 3개 정도 넣으면 LLM의 형식 준수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실제 질문에서 시작해서 사고, 행동, 관찰, 답변까지 전체 흐름을 보여주면 LLM은 이 패턴을 모방하려고 합니다. 서울 날씨가 좋으면 추천 활동 알려줘라는 질문에 먼저 날씨를 확인해야 한다고 소트하고 또 도구로 서울을 조회하고 맑음 25도라는 아브저베이션을 받고 야외 활동을 추천하는 앤서를 내는 전체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웹 검색과 결합한 리액트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웹 검색 리액트 시스템은 실시간 웹 정보를 활용하는 완전한 AI 에이전트입니다. 사용자가 질문하면 AI는 스스로 판단하여 웹을 검색하고 검색 결과를 분석하고 필요하면 추가 검색을 하고 최종적으로 종합된 답변을 제공합니다. 일반 챗봇은 학습된 지식만으로 답하지만 검색 리액트 에이전트는 실시간 정보를 검색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코드가 완전한 리액트 에이전트 구현입니다. 메시지즈 배열로 대화 기록을 관리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시스템 프롬프트와 질문을 포함해요. 루프 안에서 클로드 API를 호출하여
다음 소트와 액션을 생성합니다. 앤서가 나오면 그 이후의 텍스트를 최종 답변으로 반환하고요. 액션이 있으면 도구 이름과 파라미터를 파싱해서 실제 검색을 실행합니다. 그 결과를 아브저베이션으로 추가하고 다음 루프로 넘어가요. 최대 5번 반복 후에도 앤서가 없으면 시간 초과를 반환합니다. 에이전트 실행 흐름을 구체적으로 따라가 볼게요. 2024년 파이썬 최신 버전과 주요 기능은이라는 질문이 들어오면 첫 번째 루프에서 LLM은 파이썬 최신 버전은 실시간 정보이므로 검색이 필요하다고 소트합니다. 그리고 서치 도구로 파이썬 3.13을 검색하죠. 두 번째 루프에서는 버전 정보는 얻었으니 주요 기능을 더 검색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추가 검색을 합니다. 세 번째 루프에서 충분한 정보를 모았으니 답변을 작성하고 앤서를 출력합니다. 이렇게 세 번의 루프를 거쳐 완벽한 답변이 만들어집니다. 실무 활용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고객이 30만 원 이하 노트북 추천해줘. 내 주소로 무료 배송 가능한 걸로라고 요청합니다. 첫 번째 루프에서 제품 검색 도구로 가격대 조건에 맞는 15개 제품을 찾습니다. 두 번째 루프에서 사용자 주소 조회 도구로 강남구라는 정보를 얻고요. 세 번째 루프에서 배송비 계산 도구로 5개 제품이 무료 배송 가능하다는 걸 알아냅니다. 마지막으로 조건에 맞는 5개 노트북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여러 도구를 조합해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한 루프 방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맥스 이터레이션즈로 최대 반복 횟수를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LLM이 앤서를 출력하지 않으면 무한 루프에 빠질 수 있어요. 실무에서는 보통 5번에서 10번 정도로 설정합니다. 또한 종료 조건을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충분한 정보를 모았는지, 앤서를 출력했는지 확인하는 로직이 필요해요. 안전망 없이 배포하면 API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에러 처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API 호출이 실패하면 프로그램이 죽어버리면 안 됩니다. 대신 API 에러 연결 실패라는 아브저베이션을 반환하면 LLM이 그럼 다른 도구를 시도해봐야겠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에러를 아브저베이션으로 반환하고 LLM이 대안을 탐색하도록 유도하세요. 이렇게 하면 일시적인 API 장애에도 시스템이 계속 동작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덕션 체크리스트입니다. 실제 서비스에서는 API 비용 관리가 필수예요. 검색 API는 호출당 비용이 발생하므로 캐싱을 적극 활용하세요. 동일한 검색어는 캐시된 결과를 반환하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사용량 모니터링도 필요합니다. 특정 사용자가 과도하게 API를 호출하면 제한을 걸어야 해요. 또한 입력 검증과 보안도 중요합니다. 사용자 입력을 그대로 검색 쿼리로 사용하면 인젝션 공격에 취약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오늘 리액트 프롬프팅 완벽 가이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리즈닝과 액팅을 결합한 리액트 패턴, 소트 액션 아브저베이션 루프, 도구 사용과 결합, 프롬프트 템플릿 설계, 그리고 웹 검색 에이전트 구현까지 다뤘습니다. 이 내용을 마스터하면 여러분도 챗GPT나 퍼플렉서티 같은 서비스를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제 코드로 작성해 보면서 익혀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